이익과 배당금의 불빛 아래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소매 사각지대에 갇혀 있습니다. 상점도, 약국도, 귀 기울이는 사람도 없는 곳. 이것은 단순한 소매업의 위기가 아닙니다. 이는 자기 국민을 외면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점점 심각해지는 이 문제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콘텐츠는 교육 및 분석 목적을 위한 것이며 어떠한 정치적 입장이나 단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뉴욕, 국가의 심장이 멈출 때 한때 야망과 끊임없는 움직임의 상징이었던 뉴욕은 잠들지 않는 도시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분주한 거리, 24시간 편의성, 무한한 기회의 도시. 뉴욕은 미국식 꿈의 구현체였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스카이라인 아래 조용하지만 충격적인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매업의 느리지만 뚜렷한 붕괴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 CVS, 월그린스 같은 전국적인 약국 체인에서 메이시즈와 같은 역사 깊은 백화점에 이르기까지 거의 1000개의 주요 소매 체인점들이 도시 전역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비자 선호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일자리, 상업, 일상생활을 연결했던 생태계의 붕괴입니다. 수천 명의 종업원들, 그중 다수는 수십 년간 소매업에서 경력을 쌓아온 사람들에게 이 폐쇄에는 벼락처럼 닥쳤습니다.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웠으며 어떠한 안전망도 없었습니다. 이 부문에서의 실업률은 7.5%를 넘어서며 국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소비자들은 생필품을 찾기도 어렵고 가격은 훨씬 비싼 도시를 헤매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전국 평균의 거의 2배 수준으로 치솟으며 고정소득 가구와 노동자 계층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쇼핑도 일부 원인이지만 보다 깊은 상처는 경제적인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업용 임대료, 억압적인 세금 부담, 부족한 도시 정책 대응 등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한때 구석구석마다 상점이 가득했던 도시가 이제는 텅 빈 듯한 느낌을 줍니다. 조용한 거리, 불 꺼진 상점가, 사라져가는 소매업의 중심지, 이 모든 것이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뉴욕처럼 부유하고 유명한 도시조차 식료품과 약 같은 기본적인 것조차 잃어버릴 수 있다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매일 아침 베이글을 샀거나 약을 타러 가는 일이 물류상의 도전이 되는 그런 도시에 여러분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캘리포니아 3번 통로에서 잃어버린 낙원. 햇살이 내리쬐는 해변, 첨단 기술 제국, 그리고 할리우드의 화려함으로 잘 알려진 캘리포니아는 한때 소비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고급 쇼핑몰부터 베이 에어리어의 독립 부티크까지 이 주는 다양한 소매업과 편리한 소비 환경으로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러나 단 1년 만에 1,500개 이상의 매장이 사라지면서 도시와 시골을 가리지 않고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침체가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특히 내륙 지역과 교외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쇼핑조차 물류적인 도전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은 식료품을 사기 위해 40km 넘게 운전해야 하며 이는 전쟁이나 빈곤에 시달리는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세계 5위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나라에서 말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지역을 식품 사막, 푸드 데저트이라고 부르지만 이 용어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담지 못합니다. 약국과 잡화점까지도 사라지면서 전체 커뮤니티가 현대 생활의 기본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주간 장보기가 경제적, 육체적 부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세크라멘토에 사는 세 자녀의 어머니는 일주일에 생필품 비용으로 30달러 이상을 지출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근처에 저렴한 대안이 없을 경우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소규모 소매제 업체들은 높은 임대료, 인건비, 복잡한 규제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전자상거래는 고객과 수익을 모두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는 점점 더 불안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유한 지역은 깔끔한 슈퍼마켓, 고급 식료품, 기술 기반의 배송 서비스를 누리고 있지만 노동자 계층의 지역은 편의점 잔재와 과도한 가격만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명확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모두에게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모델을 재구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햇살은 특권층에게만 비추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림자만 남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분열된 경제로 전락할까요? 텍사스, 폭발적 성장의 대가. 많은 사람들의 눈에 텍사스는 미국식 성공신화의 대표 주자입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의 급등, 대규모 도시 확장은 텍사스의 현대적 번영의 동력이라는 명성을 안겨주었습니다. 오스틴의 첨단 기술 허브에서부터 휴스턴의 석유부까지 이주는 멈출 줄 모르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급격한 성장 뒤에는 균형의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점이 숨어 있으며 그것은 이제 주 전역의 소매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텍사스에서는 식료품 체인, 약국, 쇼핑 플라자를 포함한 300곳 이상의 주요 소매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교외 지역과 소도시에서 이러한 폐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광범위한 인구가 음식, 약, 생활용품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차단당했습니다. 엘파소 주변 샌안토니오 외곽의 시골 마을, 러벅 같은 도시에서는 단순히 분유 한 통이나 항생제를 구하기 위해 왕복 1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차량이 없는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는 이러한 거리조차 넘기 어려운 장벽이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소매업 붕괴 이후 곧바로 이어진 고용 위기입니다. 마치 먼지 폭풍처럼 해고는 조용하고 갑작스럽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계산원, 교대 관리자, 창고 직원들이 아무런 경고 없이 일터를 잃고 있으며 그들을 위한 대체 일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전환을 지원하는 공공지원이 거의 없다 보니 많은 노동자들이 복지나 고용 안정성도 없는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확실히 성장하고 있지만 그 성장은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번영은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것이 외곽으로 퍼져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번성하는 기술 중심지와 잊혀진 농촌 지역, 활기 넘치는 도심과 문 닫은 쇼핑몰 사이의 간극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지역 상권 투자, 교통 인프라 확충, 직업 재교육 기회 제공 등 텍사스는 앞서 달리는 한쪽과 조용히 후퇴하는 한쪽으로 나뉜 두 개의 서로 다른 주가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리노이, 조용히 무너지는 산업 거인의 몰락. 한때 미국 산업의 심장이었던 일리노이는 시카고를 중심으로 혁신, 무역, 그리고 공동체 회복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기차, 철강, 상업, 모든 것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강인했던 유산은 저항 없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매 체인점들은 철수하고 오랜 지역 서비스들은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시카고 도심의 중심부부터 피오리아, 퍼리아, 록퍼드, 럭포드, 디캐틀 같은 중소도시까지 월그린스, CVS, 월마트와 같은 대형 소매업체들의 철수는 지역사회에 커다란 공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곳들은 단지 식료품을 사고 약을 받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직원과 담소를 나누고 청소년들이 용돈을 쓰며 바쁜 부모들이 퇴근길에 급히 저녁거리를 사가던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침약 하나 사려 해도 몇 번의 환승을 거쳐 1시간 넘게 걸리는 겨울 눈보라 속 버스 여행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인층과 저소득층에게는 이조차 넘기 어려운 장벽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폐쇄가 너무도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지역 주민회의도 공식 성명도
대체 계획도 없이 그저 어느 날 갑자기 가게가 사라집니다. 생계와 지역 문화가 함께 사라지고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재교육 시스템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일리노이의 자부심이었던 중산층은 이제 점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도 더 적은 것을 얻으며 시민이기보다는 생존자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대한 긴급한 투자와 지역 기반 소매업의 재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리노이는 과거의 영광이 울려 퍼지는 메아리만 남고 실제 삶은 텅 빈 채로 남는 껍데기 같은 모습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느리게 무너지는 공급망. 펜실베이니아는 대도시의 활기와 촘촘히 엮인 시골 공동체가 공존하는 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지역은 조용한 붕괴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사이 CBS, 라이트에이드 리트, 에잇, 자이언트 같은 대형 체인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지역을 지켜온 소상공인까지 포함해 707곳 이상의 상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남겨진 것은 단지 빈 상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느껴지는 감정적, 물리적 공백입니다. 요크, 앨런타운, 알렌타운, 이리 같은 지역에서 슈퍼마켓이 사라졌다는 건 단지 더 멀리 운전해야 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일상의 의식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 상점들은 친구가 우연히 마주치고 야간 근무를 마친 부모가 냉장고를 채우며 계산원이 고객의 이름을 기억해주던 장소였습니다. 이제 이들 지역 주민은 고통스러운 선택지만 남았습니다.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팝업 상점,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파는 달러 스토어, 그리고 기본 생필품을 웃돈에 파는 암시장 상인들. 저소득 지역의 평균 거주자들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도 더 나쁜 품질의 제품을 얻게 됩니다. 한편 온라인 쇼핑 경쟁으로 발길은 줄어들고 상업용 임대료는 계속 오르며 문을 열고 있는 소규모 상점들조차 고정 비용에 짓눌려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식료품을 사기 위해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했고 쌀이나 세탁세제 같은 생필품 때문에 빚을 떠안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상처는 아마 심리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상점들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그 자리를 대신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점점 신뢰를 잃습니다. 경제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회복이 가능하다는 믿음 자체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만약 미국에서 손꼽히는 인구 대국이자 역사적인 제조업 강국인 펜실베이니아조차 소매업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더 작고 힘겨운 지역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 걸까요? 미시시피 드문 식료품, 무거운 고령화. 미시시피에서의 소매업 위기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하루하루의 싸움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빈곤율과 고령 인구 비율을 가진 이주는 이제 생존의 필수적인 마지막 축들, 음식, 약, 이동수단, 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700곳 이상의 소매점이 사라지며 전체 농촌 카운티의 약 40%에서 주요 슈퍼마켓 접근이 끊겼습니다. 이는 곧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 전체가 푸드 데저트, 식료품 사막로 전락했다는 뜻입니다. 이곳에서는 신선한 농산물을 찾는 것이 드물며 기본적인 처방약조차 몇 시간 걸리는 거리 밖에 있습니다. 72세의 앨리스는 미시시피 남부에 혼자 사는 여성입니다. 그녀가 다니던 가장 가까운 가게는 8개월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주 주말마다 이웃의 차를 빌려 식료품과 혈압약을 사러 나갑니다. 하루의 절반과 대부분의 체력을 소모하는 여정입니다. 그녀 같은 사례가 수만 명에 달한다고 생각해보면 이 주가 얼마나 조용히 외면당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기본 생필품 가격은 2년 새 최대 20%까지 올랐습니다. 일부 가정은 식료품을 사기 위해 신용카드에 의존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공과금이나 생활비 체납으로 인해 퇴거나 주택 압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거의 없는 이곳에서는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은 사실상 고립되어 있고 그들의 자립성은 지리적 고립과 사회적 무관심에 의해 침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쇠퇴가 아닙니다. 이는 인프라 포기입니다. 이동형 식료품 트럭, 주정부가 지원하는 협동조합, 농촌 소매업에 대한 실질적 보조금과 같은 혁신적인 해결책 없이는 미시시피는 기본 서비스가 무너지고 아무도 개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경고의 사례가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미시간, 모테오시티가 멈춰 설 때 디트로이트는 한때 미국 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단지 자동차만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자부심 자체를 만들었습니다. 조립 라인은 끊임없이 돌아갔고 이웃은 활기로 넘쳤으며 소매점들은 노동자 계층 삶의 핵심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자랑스러운 정체성은 멈춰 섰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아서가 아니라 상점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트로이트의 많은 지역에서 CVS, 월그린스, 월마트와 같은 이름난 브랜드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판자로 막힌 상점과 빛바랜 간판, 침묵에 잠긴 거리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문 닫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지역 전체의 경제 생명선이 조용히 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수천 가구에게 기본적인 장보기도 이제는 복잡한 물류 퍼즐이 되어버렸습니다. 마느하는 지역에서는 방영 15km 이내에 상점이 없습니다. 자동차가 없는 그리고 디트로이트 주민 중 상당수가 그렇듯이 사람들은 달걀 한 판을 샀거나 약을 타기 위해 몇 시간씩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어떤 노인들은 원래 20분이면 다녀오던 외출에 반나절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아예 포기하고 끼니를 걸을지 약을 걸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는 단지 불편함 그 이상입니다. 상점 하나가 문을 닫는다는 건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 세수가 줄어들며 주변 소상공인까지 연쇄적으로 문을 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때 붐비던 거리 하나가 몇 달 만에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점들이 하나둘 불을 끄면 안전 문제도 불거집니다. 유동인구가 줄어들면 창문은 판자로 막히고 범죄는 늘어나며 희망은 사라져가져 갑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정서적인 후폭풍입니다.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는 버려졌다고. 이제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한때 믿었던 정부, 대기업, 심지어 이웃조차도 등을 돌렸다고. 이런 식의 버려짐은 분기 보고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모든 돈과 인내를 짜내는 가족들의 눈빛 속에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다시 영혼을 되찾으려면 단지 과거의 향수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과감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역 공동체가 소유하는 상점, 시에서 지원하는 이동형 시장, 접근성 낮은 지역을 위한 맞춤형 배달망, 그리고 지역 경제 생태계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이것이 없다면 모터시티는 경고의 사례가 될지도 모릅니다. 연료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관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멈춰선 도시로. 조지아, 텅 빈 가게, 사라지는 공동체의 온기. 애틀랜타의 광활한 교회에서 남부의 고요한 소나무 숲길에 이르기까지 조지아의 풍경은 그 주민들만큼이나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활기찬 주 곳곳에서 심각한 변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일상생활의 중심이었던 소매점들이 놀라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으며 그와 함께 공동체 전체의 사회적 영혼마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패밀리 돌라, 돌라 제너럴, 월그린스 이 브랜드들은 고급스러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많은 시골 마을에서 이들은 유일하게 저렴한 식료품을 사고 처방약을 채우고 퇴근길에 기저귀를 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사이
수백 개의 이러한 가게들이 문을 닫으며 조지아 전역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소매 인프라가 사라졌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제 생필품을 사기 위해 30km 이상 이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비스의 공백이 아니라 물류 재난입니다.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에게, 특히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이러한 이동은 긴 버스 대기, 예산을 갉아먹는 택시 호출, 혹은 아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는 이 상황이 단순한 불편이 아닌 매일 반복되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진짜 피해는 단지 거리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붕괴로 드러납니다. 이 상점들은 한때 지역의 비공식적인 광장이었습니다. 이웃들이 통로에서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이 용돈으로 사탕을 고르며 계산원들이 익숙한 미소와 목소리로 반겨주던 곳이었습니다. 이들이 사라지자 공동체의 결속력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붕괴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가입니다. 소매업체들은 경고도, 대체 계획도 없이 빠르게 철수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무원들은 제한된 예산 속에서 커다란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분투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은 더 나은 인프라를 찾아 이주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리적 조건이 아니라 충성심, 역사, 재정적 제약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조용한 형태의 슬픔입니다. 이 도시는, 이 삶은 더 이상 경제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무언의 메시지. 그리고 그 슬픔이 사람들을 바꿔갑니다.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고립되고, 더 체념하게 됩니다. 이 쇠퇴를 되돌리기 위해 조지아는 단기적인 응급 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역 상점에 대한 인센티브, 카운티와 협동조합 간의 파트너십, 소외 지역을 위한 맞춤형 보조금,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통 인프라. 서비스가 사람을 찾아가야지 그 반대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게들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지는 것은 단지 물건이 아니라 따뜻한 인사, 공유된 삶의 리듬, 그리고 누군가는 아직도 나를 보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조지아가 직면한 도전은 이제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 작고 시골이라 해도 그 존재 자체가 여전히 지켜낼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되찾는 일입니다. 네바다, 빛나는 도시, 어두운 현실. 라스베이거스는 스스로를 잠들지 않는 도시라 자랑합니다. 수백만 명의 관광객에게 그 이미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스트립 거리는 전기처럼 반짝이고 카지노는 생동감 있게 뛰며 밤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쇼 너머, 넌 사인에 닿지 않는 저편, 전혀 다른 라스베이거스가 존재합니다. 조용하고 어두우며 여행 책제는 결코 등장하지 않는 도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라스베이거스 대도시권에서는 401곳 이상의 소매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전체 쇼핑 플라자들이 버려진 채로 남아있으며 마치 소비 문화의 유령 도시처럼 섬뜩한 침묵에 휩싸여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새벽 2시에 칵테일을 마시는 동안 그들을 위해 일하는 하우스키퍼, 서버, 청소부들은 근무 후 우유 한 병이나 진통제 하나 사기 위해 문이 열린 가게를 찾느라 애를 먹습니다. 현재 도시의 소매 공간 중 약 4분의 1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단지 표면에 불과합니다. 진짜 피해는 매일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새벽 4시에 10시간 교대를 마친 호텔 청소부는 가혹한 선택에 직면합니다. 귀한 임금 일부를 들여 먼 거리의 가게까지 주유하고 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할지. 차량에 없는 사람들에겐 그조차도 선택지가 아닙니다. 노년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근처에 상점이 없고 대중교통도 드물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푸드뱅크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동형 시장은 기본적인 생필품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이미 시스템 밖으로 밀려났다는 조용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라스베이거스의 역설입니다. 이 도시는 여전히 빛나고 여전히 쇼를 하고
여전히 꿈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원동력으로 삼는 도시에서 정작 서비스 제공자들은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기반이 무너질 때. 수십 년 동안 오하이오는 미국식 안정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과하지 않지만 충분한 번영,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강한 노동계층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땅. 화려하지는 않아도 삶이 견고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미지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붕괴가 아닌 그 구조를 지탱하던 시스템이 조금씩 후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하이오를 덮친 소매점 폐쇄의 물결은 더 이상 어려운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이 주의 중추였던 중산층 지역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월마트, CVS, 돌라트리와 같은 대형 소매 브랜드들이 수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생명줄이 되어주던 매장들을 줄줄이 폐쇄하고 있습니다. 그 공백은 단순한 상업적 손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일상이 무너지는 균열입니다. 이 타격을 가장 크게 느끼는 건 노년층입니다. 제한된 소득, 자동차 없는 생활, 혼자 사는 이들이 많기에 이들은 인근 가게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유 한 통이나 심장약을 사기 위해 2.3번의 환승, 혹한 속 긴 도보 이동, 몇 시간에 걸친 여정이 필요합니다. 일하는 가정에게는 그 피해가 더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가게 하나가 사라진다는 건 단지 물건을 사기 어려워졌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일자리의 상실, 방과 후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는 장소의 소멸, 이웃 간 우연한 인사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곳은 단지 경제 중심지가 아니라 삶이 살아 숨쉬던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그 삶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더 아픈 이유는 그것이 너무 조용하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신문에 기사도 나지 않고 정책 논의도 없습니다. 단지 거리 하나, 블록 하나씩 조용히 침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개입 없이 지역 협동조합, 대중교통 투자, 소상공인 세금, 인센티브 같은 새로운 비전 없이 오하이오는 충돌이 아닌 속삭임 속에서 사라지는 아메리칸 드림의 슬픈 초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상점이 사라지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따라오는 침묵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도시를 실질적으로 움직여온 사람들은 잊힌 채 남겨집니다. 마치 그들이 애초에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빛과 번영의 상징인 라스베이거스조차 자기 사람들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공동체가 조용히 사라질 것인가. 사회의 나머지가 여전히 반짝이는 불빛만을 쳐다보는 사이에 조용한 폐점, 깊은 상처. 경고음도 없었습니다. 폐점 세일도 없었고 주민 회의도 없었습니다. 단지 잠긴 문, 꺼진 불, 그리고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 소매점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란도 충돌도 없이 오히려 더욱 고통스러운 조용한 종말과 함께. 왜 이 침묵이 그토록 가슴 아플까요?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답을 얻지 못한 채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늘 이용하던 가게, 기저귀, 심장약, 치약을 사던 그곳, 이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주차장은 잡초로 뒤덮이고 창문에는 먼지가 쌓였습니다. 어떤 공지도 대체 계획도 없습니다. 오직 부재만이 남아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도시구역에서 오하이오의 조용한 마을까지 캘리포니아의 잊힌 지역에서 남부의 점점 사라지는 식료품 중심지까지 모든 곳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같습니다. 상점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해고된 직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남겨진 이들을 위한 교통 대책도 없습니다. 심지어 죄송합니다라는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습니다. 이런 폐쇄는 단지 사업상의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절의 행위입니다. 공동체를 일상의 리듬과 정체성으로부터 잘라내는 사회적 절단입니다. 한 가게가 불을 끌 때 함께 사라지는 것은 상품만이 아닙니다. 일상의 루틴, 사람 간의 연결,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을 돌본다는 감각 모두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잔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이 공동체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는 것. 이익을 챙기던 기업도 그 지역에서 표를 어떤 정치인도 봉사하겠다고 약속했던 제도도 모두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매지도로부터 지워졌고 아무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건 이제는 집이라기보다 버려진 전초기지 같은 동네들입니다. 그리고 덧대어진 판자 하나하나가 말합니다. 당신은 이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로는 이익, 원칙으로는 공허. 미국의 소매업계는 돈이 없어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익은 치솟고 경영진은 수백만 달러의 보너스를 챙기며 투자자들은 매 분기마다 배당을 수확합니다. 월스트리트에선 이 시스템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인스트리트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경제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왜곡된 결과입니다. 효율성과 최대의 수익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 속에서 전체 공동체들이 하나씩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쇼핑을 하지 않아서도 열심히 더 일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소비가 단기적으로 충분한 이익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버림받는 것입니다. 이건 수지가 안 맞는 사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향받는 지역과 멀리 떨어진 이사회 회의실에서 내린 결정의 문제입니다. 당이 수익을 내지 못하면 그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얼마나 그 상점에 의존하고 있는지는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도덕적 위기에 진입하는 지점입니다. 기저귀보다 배당금을, 학교보다 주주를, 약보다 이윤을 중시할 때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는 날카롭습니다. 기업이 부유해질수록 더 많은 평범한 미국인들이 필수품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지막으로 남은 편의점 자동 판매기를 바라보며 이게 전부인가? 자문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향하고 있는 미래입니까? 동네 가게들은 사라지고 실적 발표만 번창하는 시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떻게 소매업을 살릴 것인가가 아니라 한때 이 공동체를 지탱하던 그 영혼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입니다. 침묵의 시스템, 고립된 사람들. 폐허가 된 상점 앞을 스치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잡초가 자란 한때 붐볐던 주차장의 고요함 속에서 빈곤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가 스며듭니다. 바로 보이지 않게 되는 조용한 고통입니다. 뉴욕의 분주한 거리부터 슈퍼마켓조차 사라진 미시시피의 2층 구석까지 미국 전역에 하나의 공통된 감정이 퍼져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한때는 단순하고 강력하며 진정으로 미국적인 신념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삶이 온다는 믿음. 누군가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위안. 우리가 중요한 존재라는 확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늘 가던 식료품점이 문을 닫고 내 이름을 기억하던 약사는 자물쇠의 뒤로 사라지고 안부를 묻는 이 하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한 엄마는 기저귀와 항생제 사이에서 선택을 하기 위해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급전 대출을 감당합니다. 한 은퇴한 공장 노동자는 이번 주에도 오지 않을지도 모를 이동식 푸드뱅크를 기다립니다. 한 10대는 학교 가는 길에 5개의 빈 상점을 지나며 왜 세상이 이렇게 조용히 사라져 가는지를 고민합니다. 그들은 폭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외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견딥니다. 그러나 그 인내심 속엔 더 깊은 아픔이 숨어 있습니다. 가난하여서가 아니라 무시당했기 때문 촉게 생긴 상처입니다.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삶이 더 이상 유지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현실. 이건 재난이 만든 붕괴가 아닙니다. 무관심이 만든 붕괴입니다. 천천히 달아가는 관심, 조용히 사라지는 배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사람들이 그 현실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침묵에 익숙해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해지며 이제는 자신들을 돌아보는 척조차 하지 않는 시스템의 무게를 견디는 데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버림받음의 일상화 속에서 일자리나 상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우리를 걱정한다는 믿음. 한때 미국은 이런 약속을 자랑했습니다.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제대로 바라본다면, 정말로 귀 기울여 본다면, 우리는 이미 얼마나 멀리 떠나왔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뒤에 남겨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적은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는지. 소매업의 침묵은 단지 문 닫은 상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무관심이 점점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게 가장 두려운 점은 쇼핑할 곳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실이 당연해지고 그와 함께 신뢰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다음으로 사라질 것은 바로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동네는 다음에 주목받을 곳이 될까요? 아니면 잊혀질 곳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